정부의 보험 적용 확대로 수도권의 대형 병원 문턱이 낮아지게 돼 환자 쏠림 현상과 함께 지역 병원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이 마른 장마 탓에 가뭄에 시달리는 등 장마 패턴이 변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기부 사연 알아봅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무역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국제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큰 병원에 가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환자들은 좋은데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를 메워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병원은 분리해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병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부터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가 내립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특진비는 평균 35% 내리고 4인실과 5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병실료 부담은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대신 병원에는 중증 환자의 수술과 처치 등 1,602가지 항목의 보험 수가를 인상해 줄어든 수입을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많이 하는 항목을 위주로 결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들은 수입이 줄게 됐다는 겁니다. 주로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위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시술을 위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의 대표적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는 수입이 늘지만 지역에는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는 병원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 쏠림 현상입니다. 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기관 문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수도권으로 큰 병원으로 가려는 환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대형 병원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환자 쏠림도 생기게 되겠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수 의료진도 또 서울 쪽으로 또 많이 찾게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책이 부족한 데다 시범사업 과정 없이 급히 추진되다 보니 병원업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불공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재정보험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희생은 의료기관이 하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도 더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장마 기간에 비다운 비 한 번 오지 않아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가창댐의 현재 저수율은 47.6%. 수위가 7m나 낮아져 육안으로 봐도 물이 많이 줄었는데 평년 이맘때의 저수율인 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강수량이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금년도 저희 가창댐 저수율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53%로 평년의 78%보다 훨씬 낮아 농업용수 부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대구 경북에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47%에 그쳤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30년 사이 장마의 패턴이 변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20년간 지역의 장마 기간 강수량은 연평균 280.2mm, 1994년부터 10년간은 연평균 297.7mm로 6.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뒤 8월 말까지의 강수량은 273.9mm로 최근 10년 사이의 비율이 25.6%가량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장마 기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다는 통념을 깨고 장마가 끝난 뒤 국지성 호우 등으로 점차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패턴의 기후변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철 강수량 절대 부족, 마른 장마,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이 같은 이상 기후변화에 지자체들이 농업과 산업 분야 등에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이제는 그리 낯선 용어가 아닐 겁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인데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부부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66살 한대곤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선뜻 내어놓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학업을 마치고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 위기를 맞는 등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 자기 재산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순수히 자기 소유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사회나 국가의 이런 체제 하에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창부수, 한 씨의 기부 실천에 부인도 함께 나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부인 이지은 씨는 남편의 선행을 적극 지지하며 자신도 1억 원을 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나란히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기는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개인 고액 기부는 개인 소액 기부를 늘려가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부 회원 가입을 계기로 고액 기부와 함께 소액 기부도 함께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2010년 말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한 이래 현재 30여 명으로 늘어나 훈훈한 선행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의성 돼지 사육 농가에서 오늘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축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병이 의심되는 농장은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의 돼지 사육 농장으로 1,500마리 가운데 200마리가 입에 물집이 잡히는 등 전형적인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인데 의성군은 해당 농장 주변을 차단하고 사람과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무역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고객 돈 수억 원을 가로챈 국제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인 A씨와 국내 조직책 성모 씨는 의류를 취급하는 가짜 무역회사를 차린 뒤 캐나다의 한 은행에서 빼돌린 고객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B씨 명의로 된 이메일로 해당 은행에 가짜 신용장을 붙인 전신송금 전환 지시 서류를 보냈고 은행 측은 B씨의 계좌에서 일당 중 한 명인 박모 씨의 국내은행 계좌로 39만 달러, 한국 돈 4억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미국 등 2개 은행에 예치된 고객 예금 64만 달러, 우리 돈 7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국내 은행은 신용장이 들어오면 계좌 주인에게 확인을 하지만 무역 거래가 많은 국가들은 개인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으면 송금해주는 관행을 이용한 것입니다. 위조한 신용장만을 믿고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범죄 조직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부분이 문제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해당 국가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좌 개설을 맡았던 박모 씨는 지난 5월에도 중국인 등 일당 5명과 함께 싱가포르 은행에서 같은 방식으로 130만 달러, 한국 돈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일당 5명을 구속하고 수사 결과를 인터폴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구미 낙동강변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한 택시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구미에 사는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의 부인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4시간 뒤인 밤 10시쯤 칠곡군 석저급의 한 아파트 뒤 도로에서 박 씨의 택시가 발견됐습니다. 택시 안에는 혈흔이 발견됐고 블랙박스가 사라진 상태. 경찰은 택시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범인은 인적이 드문 이곳 낙동강변 국도에서 시신을 가드레일 너머로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하던 중에 가드레일이 직사고 있어서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택시 이동 내역과 범인이 버리고 간 택시 주변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66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70살 최모 씨의 집에 찾아가 마을 노인회장인 최 씨 남편과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주로 봄, 가을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제는 여름철도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진 덕분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짝 피어난 흰색과 분홍색의 꽃은 물론 싱싱하고 푸른 잎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은한 향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안압지 연꽃단지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몇 년째 연꽃을 감상하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데요. 안압지 연꽃이 하도 곱고 예쁘다 해서 구경 삼아서 왔습니다. 사진 좀 찍으러요. 높다란 전망대에서 짙푸른 동해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주상절리가 바로 밑에서 파도와 더불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인근 읍천항의 벽화로도 유명한 이곳에는 특히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관광과 피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자연으로 만들어진 돌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여기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안압지 연꽃단지와 양남 주상절리에는 여름철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두 군데 물놀이 시설에는 피서객들로 넘쳐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대구와 울산, 부산 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장한 간폭 오류리의 연동 어촌체험마을과 오류 캠핑장은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11일간 경주 황성공원 예술의 전당과 경주 엑스포 등지에서 이스탄불 인 경주 2014를 개최합니다. 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모두 9개 분야에서 20여 개의 행사가 대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하는 K-페스티벌, 경주 엑스포 상설 공연, 지자체 연계 행사 등도 함께 열립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 바퀴 정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라는 유명한 국제회의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민간에서 어렵게 유치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4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미국 로리 켄달 교수가 행사 준비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행사를 유치한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 한국운영위원으로부터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 AORR은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등 학제 간 경계를 넘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입니다. 올해 15회 총회가 10월 대구에서 열림에 되기에 따라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대구를 방문하게 되고 SNS 마케팅과 게임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ICT 분야의 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요즘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동네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 소외 지역이었던 달서구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볼리동 지역 주민을 위한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마을 카페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치료센터, 홈패션실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훈훈한 행사 하나 소개할까요?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저소득 가정주거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구 희망보금자리 3호점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희망보금자리 사업은 방치되고 있는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저소득 빈곤층에 희망보금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지역 고용과 복지를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구미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비롯해 경북도의 취업지원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구미시의 고용복지연계팀, 희망복지지원단,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상담창구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 엘링크링거 그룹이 오늘 구미 부품 소재 전용 산업단지에서 구미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엘링크링거는 지난해 $1,000만 들여 구미에 자동차 엔진용 게스킷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했는데 현재 1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7구 군의회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역 가운데 70역이 7구권의 이름과 중복돼 외지 방문객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줄 우려가 크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70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 북구의회에서 70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함지산역이나 운암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이 다음 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을 발급하기로 하고 발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제28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가 오늘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해 일주일 동안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 일반부 각 체급별 1,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을 치르는데 대회 기간 매일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더워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